65세 이상이라면 매일 목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본 수많은 노인 환자들 중 상당수가 일상적인 목욕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욕실에서 실신하거나 골절,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고령자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고집합니다. 왜일까요? 혹시 부모님이 매일 목욕하신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 의사생활 동안 확인한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첫 번째, 뜨거운 목욕은 심장을 위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 40년 의사생활 동안 본 수많은 환자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고령자가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만 해도 매년 겨울철이면 목욕 중 실신해서 오는 노인 환자가 최소 10명은 됩니다. 90세 박모 할아버지 환자분은 6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다 매일 목욕 덕분이야 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날 목욕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발견해 살아나셨지만 그 후 한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65세 이상에서는 자율신경계 기능이 저하되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서 나올 때 혈압이 급격히 저하되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혈관계 부담이 20에서 30% 증가합니다. 이는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심장 부담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온도는 38대 40도를 넘지 않게 하세요. 손등에 물을 뿌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제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이 심혈관 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 시간입니다. 셋째, 목욕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욕실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쓰러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누군가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충격적 진실 두 번째,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지질 생성이 감소합니다. 65세가 넘으면 20대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78세 김모 할머니는 매일 목욕 후 심한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있었고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워낙 깨끗한 걸 좋아해서 매일 비누로 구석구석 씻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나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노인 피부는 매일 비누로 씻으면 자연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제가 피부과 동료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4회 이상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할 경우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피부 건조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긁다 보면 피부가 손상되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목욕 후 심한 가려움증으로 피부를 긁다가 세균 감염으로 입원한 분도 여럿 계십니다. 이제 제가 겪은 경험을 통해 개발한 노인 피부 건강을 위한 목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주의, 3회로 줄이세요. 피부 지질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전신에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pH 5.5에서 6.0의 약산성 비누나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라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넷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황금의 3분이 수분 증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다섯째,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고 지켜주는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보호막을 만들어줘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히알루론산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줍니다. 약국이나 마트,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제품 뒷면 성분표를 자세히 볼 필요도 없습니다. 피부 장벽 강화 또는 수분 보습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면 거의 대부분 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김모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가려움증이 80% 감소했습니다. 이제 밤에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되셨죠?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세 번째. 욕실에서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노인 외상 원인이 바로 욕실에서의 낙상입니다. 40년 의사 생활 동안 수백 건이 목욕 중 낙상 사고를 보았습니다. 지난해 겨울 88세 이모 할아버지는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중 38%가 목욕 중이나 목욕 직후에 발생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노인 사망률을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80세 이상 노인의 1년 내 사망률은 25%에 달합니다. 즉, 4분 중 1분은 1년 안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노인들은 목욕 중 쉽게 넘어질까요? 첫째,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 둘째, 뜨거운 물로 인한 일시적 혈압 저하와 어지러움. 셋째, 노화로 인한 균형 감각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안전 장치입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욕실 의자를 사용하세요. 앉아서 샤워하면 낙상 위험이 90% 이상 감소합니다. 넷째, 목욕 전후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급하게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마세요. 다섯째, 가능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제 환자 이모 할아버지는 퇴원 후 이 안전수칙을 모두 적용했고 1년 넘게 사고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앉아서 목욕하는 것이 익숙해지니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시네요. 목욕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 네 번째. 목욕 후 체온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은 20대 젊은 이에 비해 체온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 40% 감소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지만 목욕 후에는 오히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지점입니다. 작년 1월 92세 박모 할머니는 따뜻한 목욕 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차가운 방에 계시다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체온이 34, 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따뜻하게 목욕했는데 왜 오히려 체온이 떨어졌을까요? 라고 가족분이 물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목욕 후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이 급격히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차가운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은 원리죠. 노인의 안전한 체온 관리를 위한 제 처방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해두세요. 목욕 전후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목욕 후 즉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세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증발하면서 체온을 빼앗아갑니다. 셋째, 목욕 직후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특히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넷째,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마시세요. 내부에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겨울철에는 목욕 시간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조정하세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입니다. 박모 할머니도 퇴원 후 이 방법을 실천하시며 안전하게 목욕하고 계십니다. 체온 관리는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에 관한 진실 마지막 5번째, 너무 깨끗해도 오히려 감기에 잘 걸립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일까요? 수많은 연구에서는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좋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이 좋은 세균들은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매일 비누로 씻으면 이 좋은 세균들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젊을 때는 이런 세균들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최근 제가 서울대병원 미생물학과와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매일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은 피부 면역력이 주의 3회 목욕하는 노인보다 평균 35% 낮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83세 정모 할머니는 평생 하루에 한 번씩 전신을 비누로 씻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산 비결이 청결이에요 라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겨울철마다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미세한 피부균열로 세균이 침투했고 평소 피부 방어력이 약해 감염이 쉽게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노인들이 상기도 감염에 더 자주 걸린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부의 면역 체계가 호흡기 면역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음의 방법으로 피부 면역력을 지키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주의해서 3회로 제한하세요. 좋은 세균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항균 비누 향균 바디워시 제품을 피하세요. 이런 제품들은 좋은 세균까지 모두 죽입니다. 요즘은 항균 비누 항균 바디워시라고 써있는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제품엔 피부에 꼭 필요한 좋은 세균까지 함께 없애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트리클로산이라는 성분은 오래 사용하면 피부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일반 보습용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땐 항균보다는 저자극, 보습, 약산성이라는 단어가 적힌 걸 찾아보세요. 셋째,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냄새가 나는 부위만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으세요. 넷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 세균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정모 할머니도 이 방법을 1년간 실천한 결과 피부 감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3세의 고령에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 목욕에 관한 5가지 중요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고도 마음 한편엔 여전히 이런 의문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하고 비위생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도 자기 전에 뜨거운 물로 몸 한 번 데워줘야 잠이 잘 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오해와 의문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와 저의 경험에 의하면 65세 이상에서는 매일 목욕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 세대,
특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매일 목욕을 그토록 고집하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 이후에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그때는 깨끗한 물조차 귀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질병이 쉽게 퍼졌죠. 이런 경험이 청결에 대한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문화에서 깨끗함은 단순한 위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깨끗하게 씻는 것은 자존심이자 타인에 대한 예의로 여겨집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내가 냄새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매일 씻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93세 환자분은 손자들이 할머니 냄새 난다고 할까봐 하루 2번씩 목욕하셨다가 탈진으로 쓰러지신 적도 있었습니다. 셋째, 안 씻으면 지저분하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불안감은 실제 위생 상태와 별개로 노인분들을 괴롭힙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하루라도 안 씻으면 온몸이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어 잠을 못 이룬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들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노인분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건강한 목욕 습관을 들일 수 있을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주 2대 3회 목욕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세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2대 3회 목욕하는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 사이에 피부 세균 수치나 감염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둘째, 냄새 제거는 전신 목욕 없이도 가능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만 매일 부분적으로 씻어도 충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부분 세정과 주 23회 전신 목욕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른 환자분들 중 90% 이상이 깨끗함이 유지된다고 답하셨습니다. 셋째, 가족 간의 마찰 없이 노인의 목욕 습관을 바꾸는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목욕 줄이세요라고 말하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다음 넷째, 목욕 대신 할 수 있는 대체 활동을 제안하세요. 매일 목욕이 주는 깨끗함과 이완 효과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마사지,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스펀지, 베스, 아로마, 테라피 등이 효과적입니다. 85세 박모 할머니는 매일 목욕 대신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는 방법을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피부가 덜 건조하고 향기도 좋아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권장합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주 6회, 그 다음 주 5회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모 할아버지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목욕 횟수를 줄이셨고 3개월 후에는 주 3회 목욕에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오히려 주 2, 3회 목욕에 익숙해지면 매일 목욕할 때보다 피부가 더 건강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지는 것을 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동료, 부모님 등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가요? 그분들이 매일 목욕하고 계시다면 오늘 들은 내용을 꼭 알려드리세요. 그것이 어르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은 노인 목욕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많은 노인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목욕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뜨거운 목욕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 잠이 잘 온다고 알려져 있죠.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20, 30대는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 연구팀이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면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들기 한 2시간 전에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그룹은 오히려 수면의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수면 중 각성 횟수가 평균 42% 증가했고 깊은 수면 시간은 38%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제가 40년간 연구한 결과
노인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불규칙해집니다. 이 불규칙한 체온 변화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82세 이모 할머니는 평생 잠들기 전 뜨거운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 조언대로 38도 정도 미만의 미지근한 물로 목욕 시간을 5에서 10분으로 줄이고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시간을 옮겼더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에게 이상적인 수면을 위한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물 온도는 반드시 38도 내외의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5에서 10분으로 짧게 하세요. 오래 할수록 체온 변화가 심해집니다. 셋째, 잠들기 12시간 전이 아닌 3, 4시간 전에 목욕하세요. 체온이 안정화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넷째, 목욕 후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면 자연스러운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목욕 대신 수면 전 조격을 추천합니다.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면 전신 목욕의 위험 없이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모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뜨거운 목욕을 미지근한 조격으로 바꾸고 잠들기 3시간 전으로 시간을 조정하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잤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수면은 노인 건강이 핵심입니다. 적절한 목욕법으로 안전하게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목욕과 관련된 해결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첫째, 목욕 횟수는 주 2, 3회가 적당합니다. 물 온도는 38에서 40도로 유지하시고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둘째, 피부 건강을 위해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pH 5.5에서 6.0의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하시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셋째, 안전한 목욕 환경을 만드세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시고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욕실 의자를 사용해 앉아서 샤워하세요. 넷째, 목욕 후의 체온 관리를 위해 목욕 후 즉시 물기를 완전히 닦으세요. 다섯째, 건강한 피부 면역 유지를 위해 항균 비누 대신 일반 보습용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이제 와서 뭘 받고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의학 고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의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